갑자기 어디서 제 앞으로 빈 맥주 괴짝이 후당탕탕탕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뭐야 싶잖아요. 잘 놀고 있는데 우당탕 하면서 지나가니까. 인터넷 보다 보면 네덜란드가 인종차별 키워드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유럽이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 3총사가 인식이 좀 나쁘네요. 오늘은 네덜란드에서만 8년째 살고 있는 제가 인종차별 경험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종차별 당해본 사람은 진짜 그 기분 알죠? 기분이 나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디테일한 감정이 듭니다. 단전 깊은 데서부터 끌어오르는 분노감과 동시에 세상에 나만 놓여진 것 같은 그 고독감, 아무튼 참으로 역같은 경험인데요. 위키피디아에 보면 인종차별을 인종 집단에 따라 행동 특성의 차이나 우열이 존재한다는 신념, 이에 기반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네요. 저는 이걸 두 개로 쪼개보고 싶은데, 하나는 그러한 신념, 그에 기반한 행위, 첫 번째로 이런 신념, 이런 마인드셋적인 인종차별은요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무조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은 서구권에서는 백인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마인드가 무조건 있죠. 근데 여러분, 신념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신념과 생각을 갖고 사는지 행동으로 나오는 게 없다면 이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인종차별적인 신념에 기반한 행위, 언행이나 행동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가 흔하게 듣고 접할 수 있는 인종차별이죠. 근데 제가 네덜란드 살면서 느끼기에는 네덜란드에서는 인종차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교육의 문제인 건데, 인종차별은 나쁜 거야 라는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생각이야 어찌 되었건 그걸 밖으로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죠. 네덜란드가 교육 수준도 높고 이 시민의식도 높은 편이라서 인종차별이 대놓고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서 네덜란드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 소스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디나 그렇듯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의 사람들, 미꾸라지들이 꼭 있습니다. 8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인종차별을 당하긴 했습니다. 일단 니하오나 칭챙총 이런 건 가끔 듣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잔바리 같은 거는 좀 이제 타격감이 없어졌고요. 솔직히 좀 무뎌져서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는 인종차별 경험담을 하나 공유해 볼게요. 네덜란드 온 첫 해 유학생 시절이었죠. 네덜란드 석사과정 1년 동안 진짜 빡세게 굴리거든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놀 포켓은 만들어 놨죠.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되니까. 그날도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맥주 한잔 하고 빵댕이 흔들러 클럽을 갔습니다. 네덜란드 친구도 있었고 인터내셔널 친구들이 많은 좀 국제적인 그룹이었죠. 네덜란드 클럽들은 보통 주말 밤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파티를 여는데, 그날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신나게 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놀다가 파장하는 시간 가까이 됐는데, 막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제 앞으로 빈 맥주 괴짝이 후당탕탕탕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맥주 괴짝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플라스틱으로 된 거. 뭐야 싶잖아요. 잘 놀고 있는데 우당탕 하면서 지나가니까. 그래서 날라온 쪽을 딱 보니까 5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백인 남자놈들 한 3명 정도 무리가 저쪽을 보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무슨 상황이야? 하고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파장 시간이 슬슬 다가오니까 맥주, 빈 병 이런 거를 회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빈 괴짝을 들고 다니면서. 근데 그날 파티 테마가 무슨 트로피컬 테마? 정리를 하는 스태프들 모두가 다 아시아계 사람들이었어요. 네덜란드에 인도네시아계나 수리남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식민지배 역사 때문에. 그때 주위에서 놀고 있는 손님들 중에는 아시아인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딱 느낌 오시죠? 너도 공병 주어라 이 원숭아 하는 느낌으로 던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좀 억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랑 더불어서 왜 분위기 파악될 때 눈치랑 정황상으로 이렇게 딱 되는 때 있죠. 100%였습니다. 그 의도가 딱 보였어요. 난장판된 클럽을 정리하고 있는 아시아계 스태프들, 분명히 지금 돌아보면 인종차별적인 이미지로 가득 찼을 파티장, 조롱당한 동양인 손님, 거기에 주변에는 다 백인들. 다행히 후속으로 물리적인 마찰로 이어지지 않았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인데, 그 몇십 초 동안 느꼈던 그 5만 가지 감정의 잔상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케이스가 가장 모욕감, 모멸감이 강렬하게 남았던 인종차별 에피소드네요. 제가 가장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물리적인 폭력 사태나 테러를 당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나무를 두드려야죠. 네덜란드나 아니면 다른 유럽 또는 서구권 살고 있는 한국인들 인종차별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흉흉한 일도 많이 일어나죠. 진짜 슬프고 열받는 일입니다. 인종차별 이야기 시작한 김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서 실질적으로 인종차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처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앓거나 고민하지 말고 따끔하게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석에서 이게 안 나온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릴 표현을 기억해뒀다가 날려주세요.